미국 최대의 대중음악 시상식이자 세계 음악 시장에서도 가장 큰 권위를 가진 그래미 어워즈. 그런데 캐나다의 가수 더 위켄드는 앞으로 개최될 모든 그래미 어워즈에 불참하겠다는 보이콧 선언을 했죠. 그 이유는 2020년 한 해 동안 엄청난 활약을 보였던 본인의 노래가 단 한 곡도 어떤 부문에도 후보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R&B 앨범이 그래미 후보에 지명되지 못한 것은 위켄드가 그래미를 도둑맞은 것이라며 해시태그 럽드를 달았고, 위켄드도 SNS를 통해 그래미는 여전히 썩었다. 당신들은 나와 나의 팬들 그리고 음악계의 투명성에 빚을 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위켄드가 자신의 음악에 대해서 이 정도로 자부심을 보일 수 있었던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PB R&B의 대명사에서 역사상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R&B 앨범까지 낳은 더 위켄드. 그의 자부심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의 인생과 음악 세계를 한번 살펴보죠. 음악 얘기하겠다면서 갑자기 웬 맥주? 사실 이 정체불명의 맥주가 더 위켄드의 음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맥주 브랜드인 펩스트 블루 리본은 유행을 거부하고 본인들만의 취향을 좇는 미국의 힙스터들이 유독 좋아하는 술이라고 하는데요. 힙스터가 좋아하는 이 맥주처럼 힙스터들이 좋아하는 R&B가 있다고 해서 이 맥주 이름과 R&B를 합성한 PB R&B라는 장르가 생겨났죠. 정확한 음악적 용어로는 R&B의 일렉트로닉, 락, 힙합 같은 다른 장르가 섞인 얼터너티브 R&B라고 해야 맞는데요. PB R&B라는 이름은 그 힙한 느낌 때문인지 한동안 얼터너티브 R&B를 대신해 자주 사용되었고, 그 대표적인 뮤지션으로 프랭크 오션과 미겔, 그리고 더 위켄드가 꼽히곤 했죠. 그 중에서 더 위켄드는 2012년 트릴로지 앨범이 나왔을 때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으며 PB R&B 씬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OST인 어닛과 두 번째 앨범에서 더 힐즈, 그리고 Can't Feel My Face까지 차례로 히트하며 대중성도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 더 위켄드는 지금은 해체한 프랑스의 듀오 다프트 펑크와 함께 작업한 스타보이와 I Feel Coming으로 일렉트로닉을 적극 받아들이더니 곧이어 대박을 터뜨리고 말았죠. 스타보이와 I Feel Coming이 있었던 더 위켄드의 3집 스타보이는 발매 후 일주일 동안 스포티파이에서 약 1억 7,500여 회 스트리밍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4집 애프터 아워즈가 나왔을 때 일주일간 스트리밍 약 2억 2천만 건으로 본인이 세운 기록을 뛰어넘으며 R&B 앨범 중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스트리밍을 기록한 앨범이 되었죠. 이뿐인가요? 빌보드 앨범 차트 4주 연속 1위,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 3곡을 배출, 빌보드 R&B 앨범 차트에서는 40주로 역대 최장기 1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10관왕을 비롯해 전 세계 크고 작은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약 100여 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하고, 이 인기에 힘입어 캐나다 가수 최초로 미국 슈퍼볼 하프타임쇼 헤드라이너로도 섰으니 그래미의 외면이 더 납득이 가지 않았겠죠. 오죽했으면 거장 엘튼 존조차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을까요? 중간에 이가 하나 빠진 더 위켄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애칭 주마리로도 불리는데요. 더 위켄드의 본명은 에이블 마코넨 테스페이. 에티오피아계 캐나다인인 그는 2009년부터 유튜브에 익명으로 음악을 공개하다가 엑소, XXX555 엑소, 더 노이즈, 킹케인 같은 여러 이름들로 자기 음악을 업로드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더 위켄드가 된 건 그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17살 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어느 주말에 집을 나와 떠돌이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주말에 집을 나왔다는 걸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죠. 그렇지만 캐나다에는 이미 더 위켄드라는 밴드가 있었고 상표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를 뺀 더 위켄드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더 위켄드의 실력을 가장 먼저 알아본 뮤지션은 바로 같은 캐나다 토론토 출신인 래퍼 드레이크였죠. 위켄드의 데뷔 믹스테이프가 나왔을 때 드레이크가 SNS에 위켄드를 소개했고 그 인연으로 서로의 음악에 피처링을 하거나 합동 공연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았거든요. 하지만 더 위켄드에게 음악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단연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I always use Michael as first and foremost as a vocal inspiration. And Off the Wall was definitely the one that made me feel like I could sing. 덕분에 더 위켄드는 커리어 초창기 마이클 잭슨의 노래 더티 다이아나를 리메이크한 DD라는 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더 위켄드는 자신의 노래 인 더 나잇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모델 벨라 하디드와 공개 연애를 했어요. 그러나 2016년에 결별하고 2017년 가수이자 배우 셀레나 고메즈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연애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아요. 셀레나 고메즈가 건강 문제로 한창 힘들 때 그녀의 곁을 지켜줬음에도 불구 스케줄 문제로 헤어졌기 때문이죠. 더 위켄드는 자신의 노래 Call Out My Name에 이 이별에 대한 아픔과 상대에 대한 애틋함을 담고 있습니다. 또 2018년에는 벨라 하디드와 재결합을 했다가 다시 헤어지고 마는데요.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을 노래 Save Your Tears에 넣어서 여러 매체들은 이 곡이 벨라 하디드에 관한 곡이 아니냐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했다가 헤어지곤 하지만 그게 음악적으로 많은 영향을 남긴다는 데에서 더 위켄드의 사생활과 그의 노래를 연관짓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You are now listening to 103.5 Dawn FM. You've been in the dark for way too long. It's time to walk into the light and accept your fate with open arms. 지난 1월에 발표된 더 위켄드의 5집 Dawn FM은 독특한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 일종의 연옥이라는 터널에 갇혀 있는데 차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라디오 진행자는 터널 끝에 천국을 향해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이미지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켄드는 노인 분장도 불사하며 죽음 이후 한 사람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컨셉에 충실했는데요. 덕분에 이 앨범은 모든 트랙이 하나의 노래처럼 이어져서 앨범 단위로 들어야 더 의미가 생깁니다. 요즘 같은 싱글 스트리밍 시대의 새로운 도전이지만 그 완성도 덕분에 발표되자마자 올해의 앨범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 타임즈에서는 이 앨범에 별점 만점을 주며 80년대에 영향을 받은 완벽한 시네마틱 음반이라는 타이틀을 걸기도 했습니다. 물론 스트리밍이나 판매 성적, 차트 성적도 전작에 못지않은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문득 궁금해지네요. 이 대단한 아티스트에게 보이콧을 선언하게 만든 그래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Don't you dare touch that dial, because like the song says...